검사가 민사소송에 참여한다고? 요즘 검사는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매일 방송에 등장합니다. 얼마 전 변호사 비리로 시작된 사건이 검사의 전관 예우로까지 확대되어 검사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 회의가 불러일으켜졌습니다. 마침내 검찰개혁을 위해 비고시 출신 법무장관과 민정수석이 탄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검사는 경찰과 함께 수사도 하지만 범인을 재판에 붙이는 권한인 공소권은 오로지 검찰에게만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검사는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만약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개혁이 이루어지면 경찰도 검찰과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수사를 지휘할 수 있습니다. 말썽 많은 검사의 권한, 아니 권력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검사는 판사와 달리 헌법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판사는 헌법이 보장하는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막강한 권력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검사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상 보호받는 법관의 지위처럼 검사에게도 그냥 권력이 아니라 실제 보호받아야 할 권한이 있습니다. 바로 그 권한은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라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같은 이유로, 그러니까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라는 이유로 공소권을 검사가 독점하는 것입니다. 형사재판에서 검사와 변호인을 비교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선임하고 만약 돈이 없으면 국가가 선임해 주어야 합니다. 그 근거는 피고인에 대한 인권을 헌법이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변호사 자격을 갖고 피고인을 대리하는 변호인은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무조건 피고인의 이익을 대변해야 합니다. 서로 잔혹무도한 살인범이라도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익이 우선이지 공익이 우선은 아닙니다. 당연히 변호인은 대가를 받습니다.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선임한 경우는 물론이고 국선 변호인도 국가가 비용을 대줍니다. 다시 말해 변호인은 돈을 받고 피고인을 돕습니다. 공짜로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 검사는 해당 사건의 공판 검사의 역할을 수행해도 그에 대한 대가가 없습니다. 공짜로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검사는 사건의 수사나 재판에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변호인의 사익적 지위는 성공보수란 개념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납니다. 무죄가 되거나 집행유예가 되거나 성공에 따른 보너스를 받는 것이 성공보수인데 착수금에 해당하는 계약금보다 훨씬 많습니다. 큰 사건일수록 성공보수가 착수금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합니다. 재벌의 사건인 경우 성공보수는 수백억 대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결국 변호인은 형사사건을 다루는 비즈니스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이나 언론의 시각에서 변호사의 비리는 검사와 판사의 비리보다 관대합니다. 사익 추구가 변호인의 동기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옛날 시국 사건이나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무료 변론도 없지 않습니다. 비록 검사와 변호인이 적대적인 관계이지만 검사는 단순히 피고인에게 형벌을 주기 위한 존재는 결코 아닙니다. 바로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변호인과 다르고 바로 그 같은 공익적인 지위 때문에 엄청난 파워를 지닙니다. 그 파워가 지나쳐서 적폐청산의 대상이 되었을 뿐입니다. 검사는 재판에서 일반 당사자가 아니라 피고인의 이익마저도 옹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검사의 객관 의무라고 부르는데 그 근거는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법원에서도 검사가 수사 중에 확보한 증거 중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것을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판결을 뒤집어준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같은 이유로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검찰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객관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검사의 편파적인 행위를 국민은 비리라고 보고 검찰 개혁이야말로 공정사회를 이룩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이유로 검사는 몇몇 민사소송에도 참여합니다. 특히 친족관계 소송에서 당사자로 참여합니다. 원래 민사소송은 사적 자치 원칙 때문에 검사 없이 민간끼리 다투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쌍방은 철저하게 당사자의 이익, 당사자의 사적 이익을 놓고 다툽니다. 그런데 국가 공무원이자 공익을 대표하는 검사가 민사소송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법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일상생활에 흔하지 않기 때문에 되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도 일상생활과 가까운 검사의 민사소송 참여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족이나 친족 관계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상속 관계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는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허용되는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일처제만 허용되는 우리나라에서 중원을 취소할 수 있는 소송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소송에서 검사는 원고처럼 행동합니다. 또 자식이 사망한 후 자기 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소송에도 검사가 참여합니다. 이때 검사는 피고처럼 행동합니다. 반대로 부모 사망 후 자식이 누구냐를 확인하는 소송에서 검사는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이때도 소송에서 검사는 피고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진짜 아버지나 어머니, 진짜 아들이나 딸을 확인하는 민사소송에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참여합니다. 더욱 민감한 소송인
상속과 관련된 재판에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 참여합니다. 물론 앞에서 말한 친부모, 친자식 확인도 대개 상속과 깊은 관계가 있으니 검사가 당연히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속 여부를 확정짓기 전에 일종의 유보하는 기간인 그걸 숙련기간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혼하기 전에 법원이 쌍방이 서로 다시 생각해보라고 명령하는 그런 것도 역시 숙려기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때 상속 여부를 결정할 때도 검사가 그 숙려기간을 연장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 결정적인, 즉 돈과 밀접하게 관계된 사항은 바로 상속 재산을 보존하라는 결정을 청구하는 신청도 검사가 할 수 있으며, 누구 재산인지 명확히 알 수 없을 때나 상속인이 없는 재산의 관리인을 임명할 때 검사는 소송에, 바로 이런 민사소송에 참여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호적이 잘못 기재됐을 때 법원에 가야 되는데, 이때도 검사는 해당 민사소송에 참여합니다. 이렇게 개인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특히 경제적으로 밀접한 영향을 갖고 있는 민사소송에 검사는 참여합니다. 원고나 피고로서. 그런데 그때 검사는 국가의 이익도 아니고 어떤 개인의 이익도 아닌 공익을 대변하는 지위에서 참여합니다. 이렇게 검사에게 공익의 대표자로서 지위를 부여한 것은 바로 국민이고 법률인데, 검사가 사익에 치우친다면 검사 권한의 토대를 검사 스스로가 무너뜨리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검사는 스스로 공익의 대표자로서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국민은 검사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공익을 대표하는지 말이죠. 특히 선거를 통해 공익적 권력을 위임해준 대통령이 검사를 잘 감시하고 관리해야 하는 이유가 단순히 검사의 권력이 막강해서만이 아니고 검사의 공익적 지위 때문입니다. 만약 검사가 변호사처럼 민사소송의 일방을 대변하듯이 장외에서, 즉 법정 밖에서 어디에선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정의와 진실의 객관 의무를 저버린다면 검사에게 주어진 민사소송의 참여 권한을 스스로 포기해야 마땅하며 국민은 검사에게 주어진 권한을 즉각 거두어들여야 합니다.